있는 ST 교육의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중간중간에 일부 연사님께서 또 설명회를 마치시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사회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요. 2부는 또 1부는 제가 또 소개를 드리겠지만 2부는 또 제가 간단하게 프로그램 및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어제가 고3 수능이었죠.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어제 수능이었습니다. 혹시 뭐 여기 고3 수능을 치는 학부모님도 계시겠죠? 그죠? 어제 되게 많이 마음을 졸였을 건데, 자, 어제 고3 수능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현 중3이 이제 수능까지 약 3년이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고3이 수능을 쳤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예비 고1이기 때문에 이제 3년, 그리고 일수로는 1095일, 예, 주수로는 156주가 남았습니다. 156주 남았으니까 일요일 156번 겪으면 예, 수능칩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수능을 쳤기 때문에 중3 여러분들은 이제 중3이 아니라 고1입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고1이 아니라 지금부터 딱 3년 고1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고1로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될 것이고요. 또한 학부모님께서도 자녀분한테만 맡기지 마시고요. 예, 그냥 성적 나오는 것만 확인하고 이렇게 학교 생활하는 거를 그냥 맡기지만 마시고 대입을 위한 정보, 학습 계획, 그리고 지원을 최대한 해줘야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 ST 교육에서는 지금 예비 고1 학부모님과 자녀분을 대상으로 고입 준비에 대한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자, 1부는 소개드리겠습니다. 전 EBS 입시 대표 강사를 역임하시고 지금은 창원에서 경남 입시 전략 연구소 소장님을 하고 계신 서영혜 박사님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가 수학과 화학에 대한 지도 방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부와 2부 사이에 지금 저기 또 자리를 또 하고 계신 분이 현 대산고 노형상 입학부장님이 오늘 자리를 하셨습니다. 오늘 1부와 2부 사이에 대산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영의 교육박사님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 소개는 슬라이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창원 운성고에서 진학을 맡았었고요. 상황 담임을 한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입시가 취미가 돼서 아예 학교를 그만두고 상암동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중3 아닌 학생 학부모님 계실까요? 다 중3? 중1 있으신 분? 집에 동생이나 중1 손으로 보세요. 거의 없으시겠죠? 그러면 방향을 중3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고교 학점제가 내년부터 단계별로 시작이 되는데 대체로 우리 아이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대학 입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다음에 기본적인 입시 상식과 수시 모집의 주요 전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때가 되니만큼
어떤 고등학교로 가는 것이 가장 우리 아이에게 잘 맞을지 탐색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교 학점제와 대학 입시의 영향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고교 학점제는 결론만 미리 알고 가시면 됩니다. 중3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년에 중3이 입학하면 단계별로 고교 학점제가 시작은 됩니다.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은 단위수가 학점으로 바뀌고 또 단위수가 줄어들고 또 선택 과목의 폭이 늘고 이런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중3의 대학 입시와는 그닥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교 학점제는 중학교 1학년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 중1은 핵폭탄급 변화가 올 겁니다. 그래서 중1이 있으면 제가 좀 길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중1이 없으니까 그냥 그 엄청난 변화가 올 거다라는 것과 중3은 상관이 없다는 것. 그럼 중2가 좀 애매하죠. 중2도 아무 상관은 없지만 혹시 재수하게 되면 핵폭탄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중2는 상당히 가운데 끼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중3이니까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왜 중1이 핵폭탄인지 그것만 설명드릴게요. 현재 중학교 2학년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신 과목들은 등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은 등급이 안 나옵니다. 등급이 안 나오게 되면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집니다.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지면 대학들이 입시 제도를 바꾸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중학교 1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해가 2028년입니다. 2028년의 대입 제도는 2024년에 발표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2022 새로운 교육 과정은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중3은 일단 해당이 없단다. 우리는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가 바뀌긴 바뀌는 모양인데 우리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3은 지금 고1과 고2의 영향권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2023년 대입이 이제 정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떻게 바뀌어 왔냐? 이렇게 바뀌어 왔으면 이것이 계속 우리 중학교 3학년이 대학 갈 때까지 연장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학생 수가 감소가 되어 왔는데 중3 때 다시 조금 많아집니다. 기본대로 안 주시죠.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수능 시험의 최저 학력 기준이 못 맞추는 학생이 너무 많다. 모의고사만 치면 다음에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수능 최저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수능 최저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일단 낮아지고 있으니까 지방 학생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강남 대치동보다는 아무래도 수능 준비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기준이 중요하다. 그리고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최저 기준 대비를 잘하자. 그런 얘기죠. 세 번째는 수시 모집이 줄어들고 정시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시가 늘고 정시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국 대학 평균 이야기고 수도권은 정시가 늘고 있습니다. 지방은 수시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대학이 수시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 치의대, 간호학과 이쪽은 그 지방 고등학교 학생을 의무적으로 40%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기 지역의 의대, 약대, 간호학과 가기가 좀 더 쉬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이란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습니다. 따라서 부산대 의예과 같으면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을 부산대 의예과에서 40% 선발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울산에 가면 울산대 의대가 있죠. 또 경상대 가면 경상대 의대가 있죠. 동아대, 고신대, 인제대 6개가 있죠. 이렇게 합니다. 자, 어쨌든 지역 할당제가 도입되기는 됐지만 그래도 의학계를 가려 그러면 1등급을 거의 유지를 해요. 다음에 상당히 큰 변화가 올해 교대에서 생겼습니다. 교대는 지금까지는 정시 모집에도 내신을 반영했습니다. 대부분이 수시는 내신을 반영하지만 정시는 내신을 반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런데 교대는 늘 해왔는데 올해부터 안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교대에 가고 싶었던 학생이 무조건 수시 모집으로 지원을 준비하다가 뜻한 대로 내신이 안 나올 경우 정시로 갈아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신 해보다가 안 되면 다 버리고 정시로 수능만 가지고 교대 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대 그러면 정시로 몇 점이 가느냐 이렇게 보면 수능 평균 3등급이면 갑니다. 예전에는 2등급이 갔어요. 근데 지금은 3등급 중에서 2등급에 가까운 3등급, 약간 높은 3등급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서 우리 부모님이 학교 다닐 때는 인문은 인문끼리 성적을 매기고 자연은 자연끼리 매기던 데서 이제 인문계, 자연계가 동일한 수학 내신을 내기 때문에 수학 1, 수학 2는 전 교생이 같이 응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잘하는 자연계 학생이 내신 1, 2등급을 쓸어 담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에 들어간 학생이 수학 내신 등급이 낮아서 전체 평균을 따먹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학이 한 과목이 아니죠. 1학년 때 1, 2학기 수학이 2번 있죠. 2학년 때 수학 1 있죠. 수학 2 있죠. 또 어떤 학교는 확률과 통계를 또 같이 하죠. 수학 과목이 많습니다. 따라서 수학을 잘하면 인문계로 가더라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인문계 등급이 수능에서도 그렇고 내신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자연계 학생보다 등급이 잘 안 나옵니다. 작년에 경남의 130개 고등학교 중에서 무작위로 33개 고등학교를 추출해서 그 학교에 상위 1.5등급까지 숫자를 세보니까 전체 99명이었습니다. 그 99명 중에 이과반 학생이 65명, 자연 문과반 학생이 34명이었습니다. 거의 반밖에 안 되죠. 그래서 역시 작년 입시 결과를 보니까 문과 쪽은 커트라인이 뚝 떨어지고 자연계는 커트라인이 완전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자연계가 결국 성적이 잘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나도 잘 받았지만 원서를 쓰니까 잘 받은 학생끼리 경쟁하니까 유불리는 없습니다. 또 문과는 나도 성적이 낮지만 원서를 써보니까 낮은 아이들끼리 모이죠. 그래서 유불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과반을 나와서 공대를 가려고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경영학과로 간다. 문과를 옮기게 되면 좋은 내신 등급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차 지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과반이 성적 따기는 수학 때문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바뀌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시 모집은 내신만 잘 받고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된다라는 등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부산대학과 경북대학이 수시 내신 교과 전형에 서류 평가를 도입합니다. 이 말은 이제는 서류 평가 없이는 부산대 경북대 못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신만 잘 받아갖고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부산대 경북대를 최소한 알고 시작하려면 그러면 종합전형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전형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처음부터 차원대 가겠다 이런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인서울 아니면 최소한 부산대 하다가 2학년 올라가면 인서울은 포기하고 부산대까지 바라보다가 3학년 올라가면 창원대라고 이렇게 바뀝니다. 자, 어찌됐든 교과 전형에 서류 평가가 도입되는 이게 획기적인 내년부터는 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중3이 갈 때는 변하는 게 아무도 없고 중1부터 변하니까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고요. 중3까지는 2024 지금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학생 수를 한번 보세요.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중3에서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경쟁률이 조금 높아졌다고 보겠죠. 이것은 커트라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 올해가 고3인데 45만 명이죠. 그러면 부산대 경영학과 커트라인이 만약에 2.5등급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중3이 경영학과 부산대 갈 때는 2.3, 2.2 정도 돼야 합격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중3은 약간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작년 수능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은 약간 쉬운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2가 가는 내년에는 다시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고1이 또 쉬울 겁니다. 그럼 중3이 또 어려워집니다. 이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한 해 어려웠다가 한 해 쉬웠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또 불수능 하다 보면 출제자가 또 물로 치고 또 물 하다가 물 하면 또 물 되고 그래서 중3은 이중고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쟁 시대니까 중3은 지금부터 상당히 불리한 미래가 눈앞에 있고 따라서 신경 바짝 써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년부터 바뀌는 대입 제도에서요. 학교 생활 기록부 안에 들어있는 수상 경력이 올해까지 마지막으로 반영이 되고 내년부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중3이 내년에 입학하면 상 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물론 받아서 나쁠 거는 없죠. 동기부여도 되고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받으면 좋기는 하지만 대학에는 반영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상 못 받은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죠. 어차피 남이 못 받아도 남의 입장에 가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개인 봉사활동 미반영. 개인 봉사활동은 그동안에 봉사활동을 한 점수나 시간을 얻기 위해서 요양원에 간다든지 또는 마을 도서관에 간다든지 이런 봉사를 해왔죠. 이제 그것은 대학에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봉사활동은 반영 방식이 단체 봉사활동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단체 봉사활동은 단체 속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학교 운동장 쓰레기를 주었다 단체로 그럼 우리 애가 뭘 했다는 게 나오기가 어렵죠. 따라서 봉사활동은 봉사 시간 그 자체보다는 학교 안에서 학급 생활, 동아리 생활, 학교 단체 생활 이런 단체 생활에서 공동체 의식, 공동체 정신 또는 나누고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담임 선생님의 기록을 통해서 또는
동아리 담당 선생님의 기록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동체 정신으로 점수화됩니다. 따라서 담임 선생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 1학년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2학년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 내용들을 주로 살피면서 학생의 나눔의 정신, 배려 정신을 엿보고 점수화한다는 것. 3학년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분이 2학년 단위입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 활동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금 중학생들도 하고 있을 테죠. 과목별로 누가 쓴 어떤 책을 읽었다. 칼 세이건이 쓴 코스모스를 읽었다. 그럼 그걸 맨 학교생활 기록부의 마지막에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독서 활동 상황입니다. 여기에 책을 읽고 과목별로 기록하는 것은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가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가 대학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학은 이 페이지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학은 독서를 많이 하는 학생을 좋아하고 독서를 권장하고 독서가 많이 들어있는 내용을 합격시키는 데 많이 활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독서 활동 상황이 대학에 제공되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독서가 중요한데 이걸 왜 반영 안 하냐? 보수는 아니냐? 이런 생각이 살짝 들죠. 이게 가짜가 너무 많아요. 학생이 읽지 않고 읽은 것처럼 써서 내니까 대학에서 이걸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으니까 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독서 활동 상황 말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 동아리 활동, 자율 활동, 진로 활동, 그리고 과목별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수업 시간에 배우고 뭔가 호기심이 생겨서 이런저런 책을 찾아서 읽고 발표하고 보고서 쓰고 이렇게 책 이름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 각 페이지마다 어떤 활동을 하면서 항상 독서와 연관시켜서 기록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독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번째는 내년부터 이제 수시모집에서 자기소개서가 완전 없어집니다.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면 대부분의 학생, 우리 경남 학생들에게는 덕입니다. 왜냐하면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입학사정관들이 모이면 전국에서 자소서 제일 못 쓰는 지역이 경남이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남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자소서가 없어지니까 경남이 살판나거든요. 자, 이제 대학 입시 상시 가볍게 한번 터치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에는 대학이 약 37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대학은 200개. 흔히 알고 계시는 대학들이 그냥 일반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수시모집에 원서를 6개까지 쓴다라는 말은 바로 여기 일반 대학 200개 중에서 6개까지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나머지 대학은 원서 다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서 제일 많이 쓴 학생이 총 132개 썼습니다. 132개 쓴 학생이 거의 전문대학을 썼다고 봐야죠. 전문대 쓸 애가 특수대학에 썼을 리가 없죠. 다 전문대학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서 한 개 쓰는데 보통 2, 3만 원 드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들겠죠. 돈만 있으면 150개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수시는 원서 6개 쓴다라는 말은 바로
일반 대학 200개 중에서 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쓰도 된다. 그런데 자연계가 좀 유리합니다. 대부분 여기에 한국에너지공대 나주에 있습니다. 한전에서 세운 올해 첫 모집했던 학생들이죠. 하이스터, 지스터, 유니스터, 디지스터 이런 대학들이 전부 다 자연계 아이들이 가는 데죠. 그러니까 자연계 중에서 상위권, 특히 공과대학을 지망하는 학생은 일반 대학 중에서 스파이권으로 쓰고 그 다음에 경찰대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5개 쓰고 이렇게 가능하죠. 실제 10개 가까이 씁니다. 공대를 원하는 학생. 물론 의학계로 갈 아이들은 이쪽에 쓸 필요가 없지만 자 그래서 전문대학 137개 다 써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텍 대학은 생각보다는 취업 상당히 잘 됩니다. 창원에 제7 폴리텍 대학 있죠. 자, 수시 모집에 6개 쓰는데 그 중에서 한 개라도 합격하면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수대학은 합격하더라도 등록 안 하고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장난이고. 자, 그러면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내신 가지고 가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내신을 기반으로 하지만 학생부 기록을 반영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수능을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게 정시고 이렇게 되죠. 대충 알고 계실 거예요. 수시 모집은 9월 중순에 원서를 씁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은 12월 말에 원서를 씁니다. 근데 어제 수능 시험을 쳤고 오늘 가채점 결과가 나오고 계속 나오겠죠. 가채점 결과는 한 95% 정도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은 12월 말에 하니까 수시 모집에 아예 원서를 안 썼거나 혹은 한 개도 합격되지 않은 사람만 정시에 지원한다. 이런 부모님들 계시죠. 수시에 합격해놓고 등록 안 하면 정시로 원서 쓸 수 있지 않냐? 안 됩니다. 합격하는 순간 정시는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 원서를 쓸 때는 혹시라도 합격하면 큰일 난다. 이런 대학은 원서 쓰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납치가 되는 거죠. 실제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자기가 부경대 될지 안 될지 몰라서 혹시 썼는데 실제로는 수능 성적이 잘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부경대 합격해버렸죠. 그럼 수능 만점을 받아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 모집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겠죠. 자, 수시 모집을 쪼개면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제일 먼저 교과 전형. 교과 전형은 내신 등급 잘 받고 그 다음에 수능 시험 쳐서 최저 기준만 맞추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 이제는 부산대, 경북대가 최저 기준 플러스 서류 평가까지 도입을 합니다. 물론 부산대, 경북대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종합전형.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하면서 각종 학생부의 기록이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은 면접도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면접 시즌에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국에서 면접을 가장 못 보는 지역이 또한 경남입니다. 경남 중에서도 남학생입니다. 남학생 중에서도 자연계 학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남 학생들은 자소서는 없어져서 다행이지만 이제 면접은 공부가 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시 모집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면 수시할래, 정시할래. 만약에 수시한다면 교과전형 할래, 종합전형 할래, 두 개 다 할래. 요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특별 전형은 그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특별 전형, 서해 5도 특별 전형, 또는 뭐 세자녀 가구 특별 전형, 네자녀 가구 특별 전형, 또 독립유공자 특별 전형 이런 게 있죠. 자, 세자녀 손들어 보십시오. 형제 3명이니까 지금 여기에 약 100여 명 계시는데 한 서너 분 계시죠. 전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자녀 특별 전형은 지원하실 필요 없습니다. 경쟁률 굉장히 셉니다. 자, 네자녀 손들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아무도 안 계시죠? 2025년 8월 31일까지 한 명만 들어오면 출생 신고되는데, 그럼 내자녀 특별 전형은 경희대학과 단국대학이 모집합니다. 경희대학 합격하려면 그러면 1.5에서 2.5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자녀 특별 전형은 4등급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한번 신경 써보시고. 자, 정시는 그야말로 패자부활전입니다. 왜 패자부활전이냐? 지금 우리 경남 학생들은 웬만하면 수시 모집으로 대학 가려고 준비하는 게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런데 1학년 때 잘 받고 싶었지만 돌아서니까 또 성적은 형편없고, 2학년 들어와서 진짜 잘해보고 싶었는데 또 돌아서니까 그대로고, 그래서 잘 받고 싶었지만 내신이 잘 안 나왔을 때 수시 모집은 내신이 평균을 반영하다 보니까 한 번 잘못 받으면 전체 평균을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정시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한때 내신 못 받았더라도 내신 버리고 수능 시험만 잘 치면 서울대학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부터 아쉽게도 서울대학과 고려대학이 정시에도 내신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고려대 간 학생은 내신을 1등급 받고 그렇게는 안 해도 돼요. 내신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신을 포기해가지고 7등급, 8등급, 9등급 받으면 마이너스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나 고려대학을 수시 모집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학생들은 절대로 고등학교 들어가서 내신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서울대 고대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이런 학생들은 내신 버리고 수능 공부만 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언제 시작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자, 이것이 24년까지, 25년 아직 발표 안 했어요. 24년까지 수시 모집이 얼마나 늘었냐를 보여주고 있죠. 정시 모집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보여드린 200개 대학의 전국 평균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자, 고등학교 내신 등급 내는 방식은요, 중학교와 똑같습니다. 지금 중학생들도 이런 방식으로 내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받으려면 100명 중에 4등 안에 들어야 된다. 2등급 받으려면 100명 중에 11등 안에 들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6, 7, 8, 9는 별로 안 내놨습니다. 관심 없을 거라고 보고, 6, 7, 8, 9는 누가 연필을 잘 부리느냐에 달려있죠. 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 교육과정 잠깐 살펴볼게요. 자, 맨 왼쪽에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모든 전국의 1학년들은 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올라가면 2학년, 3학년 때는 선택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이 선택 과목 중 다시 일반 선택, 진로 선택으로 나옵니다. 고교 학생제가 확립되면 여기에 융합 선택이 하나 더 들어옵니다. 어쨌든 선택 과목이죠. 자, 일반 선택의 특징은 수능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공통 과목은 수능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물론 간접적으로는 들어가겠지만 직접적으로는 범위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수능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과학 2 과목과 기하를 빼고는 안 들어갑니다. 자, 일반 선택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이 나옵니다. 이것도 중학교 2학년까지만 나옵니다. 중1부터는 이 등급이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일반 선택은 수능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9등급까지 등급이 나온다. 이걸 가지고 대학교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수능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다. 그리고 9등급이 없고 A, B, C 3단계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신 만한 학생들은 대부분이 A권에 들어갑니다. A는 10%, 20% 주는 게 아니라 한 3, 40%씩 막 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A는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진로 선택 과목은 A를 받느냐의 문제보다는 내가 전공에 관련된 과목을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나 상경계열로 가겠다면 경제 과목을 해야죠.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은 과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전에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내 진로를 결정하고 시작해야죠. 나중에 막 까먹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중3이 내년에 3월 2일 날 고등학교 입학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반장 선거, 부반장 선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습니다. 그 두 번째,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2주째 혹은 3주까지 동아리 선택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동아리 선택도 전공과 연관될수록 유리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공이 결정이 안 돼 있으면 어떤 동아리를 할지도 모르죠. 의대 갈 학생이 확실하게 의대 간다는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고등학교 입학해가지고 동아리 뭐 할까 하다가 배드민턴반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나중에 의대 가겠다고 합니다. 그럼 생명과학 실험 동아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1학년 입학하기 전에 내가 어느 학과에 갈지를 결정해놓고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반장 할지 말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동아리 선택할 때 전공과 연관된 동아리를 하고 만약에 연관된 동아리가 없으면 비슷한 동아리를 하고 2학년 올라갈 때는 자기가 동아리를 만들고 동아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1학년 때 미리 사전 정지 작업을 해놓고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공통 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과학 실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일반 선택이죠. 이게 수능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죠. 자, 진로 선택은 1학년 빠르면 6월이나 7월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이 내년에 무슨 과목 할래? 예비조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9월달이나 10월달 되면 교과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9월, 10월에 확정적인 조사를 합니다. 그때 이걸 갖다가 제대로 결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고등학교가 이 선택 과목을 다 깔아놓고 네 맘대로 골라라 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경제학과에 갈 거라서 경제 수학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고등학교는 경제 수학이 안 깔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선택할 때 이미 전공을 결정해놓고 나는 이런 교육 과정을 신청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내가 우리 아이가 갈 만한 학교에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세밀하게 끝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리 하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진로를 결정해놔야 된다. 가능한 한 빨리 그런 뜻입니다. 아직은 조금 빠르긴 합니다만 여기 보면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 읽기가 있죠. 그러면 뭐가 좀 제일 쉬워 보입니까? 좀 쉬워 보이는 거. 실용국어가 왠지 좀 쉬워 보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실용국어를 선택한 학생을 대학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의 결정 기준이 두 개입니다. 1. 전공과 관련 있는 과목. 2. 어려운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실용, 심화, 고전 세 개 중에서 한 개 골라라 그러면 심화 아니면 고전을 선택해야 됩니다. 실용하는 순간 안녕 이렇게 됩니다. 수학은 공대를 가겠다 그러면 한 개만 신청하면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한 개. 당연히 기하죠. 만약에 기하를 신청하지 않고 실용 수학 해놓고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 원서 쓰면 아마 안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필요한 과목 항상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회 과목이 중요합니다. 인문계에서는요. 자, 만약에 정치 외교학과 간다. 그럼 어느 과목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한 개만 골라. 정치 외교학과는 정치화법이죠. 당연히. 자, 두 개 골라라 하면 뭐 할 겁니까? 외교관이잖아요. 그럼 세계사를 해야죠. 동아시아사도 필요하면 해야죠. 그 다음 한 개 더 골라라 그러면 세계지리겠죠. 연관되잖아요. 한 개 더 골라라 그러면 이제 연관되는 거는 없어요. 그럼 가장 어려운 게 뭐죠?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정치화법 빼고 제일 어려워 보이는 것 윤리와 사상이죠. 사상 내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과2에서 골라봅시다. 과2에서 고르면 내가 공대 간다 두 개 뭘 할 겁니까? 물리2, 과학2죠. 공대 간다면서 물리2를 안 하고 생명과학2, 지구과학2 하나가 있더라고요. 니는 왜 안 했나니까 너무 성적이 안 나올 것 같았어요. 너무 잘하는 아들이 많이 가고 학생 수도 얼마 안 되고 C 받을 것 같아서 안 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은 부산대 이상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어렵든 학생 수가 적든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막 외우고 사진 찍고 안 하셔도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학교 1학년 부장 선생님이 자세히 안내해 줄 겁니다. 오늘은 맛보기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제 수학 능력 시험을 쳤는데 수능 시험 범위 과목 한번 볼게요. 국어는 독서, 문학은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치고 학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두 개 중에서 선택합니다. 상위권 학생은 은매를 선택하고 중하위권 학생은 대체로 화작을 선택합니다. 화작은 지문이 길이가 굉장히 길고 문제가 좀 쉽고 은매는 지문 문제가 짧고 어렵고 그래서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은매를 선택해서 지식을 미리 쌓아서 짧은 문제 빨리 풀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은매를 선호합니다. 근데 하위권 학생들은 어차피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는 건 잘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화작을 다 읽고 문제 쉬우고 그걸 좋아합니다. 수학은 수한, 수투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미적, 기하, 합통 중에서 인문계로 가면 합통, 자연계로 가면 미적, 기하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데. 그런데 스카이급으로 간 학생은 인문이라도 확통을 하지 말고 미적을 할 수 있으면 미적이 유리합니다. 인문은 상위권 한양대 이상을 가려고 한다면 조건이 붙습니다. 한양대 이상 가려고 한다면
학통보다는 미적이 낫다. 수능 시험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 탐구, 사회 탐구는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 다닐 때는 인문계는 사회만 치고 자연계는 과학만 쳤어요. 근데 이제는 인문자연 구별 없이 사회과학 전체 17개 과목 중에서 아무거나 2개 선택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무거나 2개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부산대학 이상의 학교들은 자연계 학과의 경우에 과학 2개를 지정합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자연계 학생들은 그냥 과학 2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영어는 절대평가죠. 90점 이상 무조건 1등급 줍니다. 올해는 영어가 좀 쉽게 나올 차례였고 아마 조금 쉬웠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쉬우면 영어 1등급은 무시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영어가 딱 어려우면 1등급이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의예과에 간 학생들이 최저 기준 아무도 못 맞춥니다. 그러면 내신이 좀 낮아도 최저 잘 맞춘 학생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예과는 가고 싶은데 내신이 1.5, 1.6, 1.7이 나온다. 그럼 그 해에 영어가 어려우면 가능합니다. 영어가 쉬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다음 연도에 의학 계열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과목이 영어입니다. 믿음을 합니다. 쉬운다 배운다 쉬운다 배운다. 내년에 어려워질 겁니다. 한국사 이야기 조금 할게요. 한국사는 꼭 필요한 과목인데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사는 25점을 받으면 4등급입니다. 4등급 안으로만 들면 크게 감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4등급 넘어가면 5, 6, 7, 8 이렇게 되면 치명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사는 일단 25점 받으면 된다. 몇 점 만점이냐? 50점 만점입니다. 반만 맞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대비하냐? 한국사는 굳이 집에서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고 수업 시간에 바짝 집중해서 듣는 것으로 수능 공부 끝낸다. 이런 각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4등급이 안 나온다. 그럼 겨울방학 때 서민석 강의 딱 한 번만 들으면 바로 4등급 나옵니다. 자, 미래 수능 성적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보면 표준 점수, 백분위 점수, 등급 이렇게 나오죠. 앞으로 모의고사를 치면 성적표를 받게 될 텐데 이 표준 점수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표준 점수는 정시 모집에서 원서 쓰는 그 순간에만 필요하고 다른 때에는 하등 쓸모가 없습니다. 따라서 표준 점수는 몰라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백분위 점수입니다. 이 백분위 점수가 앞으로 수능 시험 치는 그날까지 우리 아이의 입시 전략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아까 교대에 정시로 갈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럼 교대는 이게 88, 88, 88, 88이면 교대 합격이 됩니다. 요 점수만, 다른 점수 말고 시험 치고 동그라미 친 점수를 원점수라고 합니다. 더 필요 없고요. 원점수 나오지도 않습니다. 백분위 점수는 100명 중에서 몇 등인가를 점수로 나타낸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수학 시험을 쳤어요. 근데 100명 중에서 10등 했어요. 그럼 백분위 점수가 90점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을 쳤는데 국어에서 22등을 했어요. 그럼 우리 아이의 백분위 점수는 78점입니다. 백분위 점수는 바로 등수입니다. 그럼 여기에 88점이 교대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전국에서 상위 12% 안에 들면 교대 간다 이런 뜻입니다. 100명 중에 12등이니까요.
전국 학생을 100만 명으로 봤을 때 12만 등까지가 교대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모의고사 칠 때마다 이전수만 보시면 되죠. 나중에 보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제 수시 모집에서 전형 종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 강의는 8시 반까지입니다. 자, 교과 전형. 지금까지 수시 모집이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교과 전형을 어떻게 반영하는가는 내신만 잘 받으면 된다 이렇게 알았죠. 근데 조금 복잡합니다. 자, 내신 등급으로 대학가는 방법. 이게 교과 전형이고요. 교과 전형은 어떤 학생에게 유리하냐? 이런 학생에게 좀 유리합니다. 요 중에서 다 해당이 되면 그 아이는 무조건 교과 외에는 다른 거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다 맞춘 학생이 없고 애매하게 몇 가지가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 중에서 특히 진로 결정이 안 된 학생, 두 번째 복습을 별로 안 하는 학생, 하종일 유튜브는 그냥 끌어안고 살아도 책은 안 읽는 학생은 교과 전형이 낮습니다. 종합 전형은 복수가 기반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학생은 딱 내내 이런 학생은 1학년 들어가자마자 내신 관리하고 수능 최저 기준만 맞추면 됩니다. 자, 이런 대학들이 교과 전형으로 거의 안 뽑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꿈의 대학에 가려고 그러면 정시가 제일 유리하죠. 종합하고. 따라서 1학년 때는 이 대학을 노리는 학생은 무조건 종합 전형을 노려야 됩니다. 교과 전형으로는 거의 안 된다고 보고 종합 전형도 안 되겠다. 교과도 안 되겠다. 그럼 1학년 때부터 정시로 가면 됩니다. 정시로 여기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100분위 점수 보셨죠? 그게 평균 90점이면 여기가 다 갑니다. 90, 90, 90, 90 이렇게. 자, 대학이 마음에 안 들면 좀 맞춰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약간 욕심이 생기죠. 저 정도야 쉽죠.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교과 전형 조금밖에 안 뽑죠. 정시가 월등히 많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는 정시가 많다. 따라서 수도권에 마음에 드는 대학을 노리려면 종합전형과 정시가 답이다. 그런데 정시는 수능으로 승부하니까 재수생 10만 명과의 전쟁이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학교 안에서 우리 학교 안의 학생들과의 경쟁입니다. 200명과의 싸움이죠.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수도권 도전은 웬만하면 종합전형으로 승부를 하는 게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중에는 딱 정시파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너는 일찍 정시를 해야 되는데 왜 이제 왔냐? 실컷 수시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정시로 바꾸면 그때는 때가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애는 정시가 낫겠다 싶으다면 하루라도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다 이런 것입니다. 자,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한번 살펴보시고요. 요 대학들은 전부 학생부 교과 전형이 그냥 답입니다. 이것저것 딴 거 하지 말고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좋죠. 정시는 거의 안 뽑습니다. 특히 경북대학도 이제 작년까지는 35% 뽑았는데 올해 내년부터 경북대학이 수시를 확 늘리고 정시를 줄였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경북대 정시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러면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라는 게 대체 어느 정도냐? 연세대학교는 최저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그 대신에 면접을 잘 봐야 되고, 면접은 진짜 공부 잘하는 애라야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위장이 안 됩니다. 말빨 가지고 해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풍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은 올해는
인문은 세계합이 6이고 자연이 7인데 이제 앞으로는 인문 자연 전부 다 세계합이 7입니다. 세계합이 7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제일 못 친 거 하나 버립니다. 그러면 나 이번에 수학 너무 못 쳤다. 수학 버리고 아니면 국어 너무 못 쳤다. 국어 버리고 영어 2등급, 수학 3등급 그러면 과학 2등급이면 되죠.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균관 대학은 좀 특이하죠. 성균관 대학은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사회 하나, 사회 둘을 합쳐서 5개입니다. 그 중에서 세계합이 7이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국어 자신 없다 버리고, 영어 자신 없다 버리고, 수학 3등급, 그 다음에 생명과학 2등급, 지구과학 2등급, 이래 7로 맞춰도 됩니다. 그래서 최저 기준이나 정시와 다른 점은 잘 못한 거 한 개를 버려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교과 전형에 서류 평가가 도입되는 학교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지금 현재 이거는 2024 입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갈 때는 2026입니다.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데 크게 안 바뀐다고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고려대, 경희대, 동국대, 건국대 이 4개 대학은 수시모집인데 교과 전형인데 서류 평가를 합니다. 내신만 잘 받아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내년부터 부산대, 경북대가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 중에서 나는 내신만 잘 받고 다른 거는 준비 안 하고 대학 가란다. 그러면 부산대 안 가지고 경북대 안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그 안 가도 대학은 많습니다. 자, 서류 평가 방식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참고하시고요. 자, 앞으로 교과 전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부산대, 경북대, 동국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전공 관련 성적에 더 신경 써라. 전공 관련 교육 과정을 잘 골라라. 전공 관련 교과 세특에 더 신경 써라. 전공 관련 창의적인 체험 활동을 해라. 전부 전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공 결정 안 되면 어렵겠죠. 그러니까 전공을 가능하면 빨리 결정하십니다. 학년별 반영 비중이 없습니다. 자, 우리 선배들은 1학년 내신은 20%, 2학년 내신 40%, 3학년 내신 40% 그렇게 반영해왔어요. 근데 이제는 무조건 전 학년 내신이 똑같은 N분의 1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3학년 내신이 더 중요하다 이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영 과목이 대학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맛보기로. 자, 부산대학 보세요. 부산대학은 전 과목을 내년부터 반영합니다. 올해까지는 부산대학이 경상대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바꿔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어, 중국어, 한문을 1학년 때 해버린 학교는 이 학생이 부산대 갈 건데 일본어, 중국어, 한문을 버려버린 거야. 국영수만 해버린 거야. 그 아이는 일본어 때문에 부산대학 갈 때 치명타를 입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저기 위에 있는 대학들은 어느 과목이라도 내신 등급이 나오는 과목은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경북대는 국수형 사과를 인문이든 자연이든 다 반영한다. 경상대 방식은 인문은 과학을 반영 안 하고 자연은 사회를 반영 안 하는 방식입니다. 경상대 방식. 밑에는 안 보고 싶죠. 자, 이런 대학들도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요. 왜 관심 없을 줄 알면서 이걸 준비했냐면
간호학과의 간라이더. 요 대학에 간호학과 간라이더이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요 5개, 6개, 7개밖에 반영 안 하니까 3년 동안 배운 거 전부 다 중에서 잘 못한 거 다 버리고 잘한 거 이렇게만 반영한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과목 그리고 어려운 과목을 하는 것이 ABC보다 더 중요하다. 반영 방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대체로 대부분 A는 받고 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창원대학 한번 보세요. C를 받으면 7등급으로 환산해버립니다. 창원대학 합격하려고 그러면 5등급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근데 C 하나 있으면 평균을 확 깎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창원대학 갈 아이들은 C 받으면 큰일 난다. 그런데 창원대학 갈 아이들은 또 C를 받게 됩니다. 아니면 자, 최저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최저 기준을 수능,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어느 과목을 전략적으로 최저 기준으로 결정하느냐 결정해놓고 2년 동안 준비하면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최저 기준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전략만 잘 짜면. 자, 최저 기준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보세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또는 언론 정보 또는 광고 홍보 또는 신문 방송 다 같은 말입니다. 자, 3명 모집에 68명이 지원했고 최저 기준 통과자가 3명입니다. 65명이 세계 합치를 못 맞춘 겁니다. 그럼 맞춘 학생이 3명이니까 3명 다 자동 합격입니다. 내신이 9등급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합격시켜줬더니 1명이 도망가고 2명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북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는 이런 미달이었습니다. 자, 의료학과 볼게요. 9명 모집에 89명, 10대 1이죠. 7명이 통과했습니다. 82명이 최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세계합의 9입니다. 세계합의 9를 어떻게 맞추면 되냐? 수학 자신 없다 버리고 국어 3, 영어 3, 국어학 3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 맞춘 거죠. 못 맞출 줄 알고 왜 원서를 썼을까요? 원서 쓸 때까지만 해도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안 된 겁니다. 따라서 최저 기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 7명이 합격했는데 1명 등록하고 6명이 내려갔습니다. 이런 미달이 좀 나옵니다. 최저 기준 생각보다 잘 안 나옵니다.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되고요. 중앙대학은 영어를 1등급 받으나 2등급 받으나 1등급으로 인정합니다. 영어 변별력이 낮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중대는 최저 기준이 영어를 가지고 낮추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영어가 최저 기준 맞추는 데는 효자가 오는 과목입니다. 영어가 죽어도 싫은 학생 외에는 영어는 무조건 최저 기준에 맞추도록 전략 포인트에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대학이 서울과기대입니다. 서울에 단 하나밖에 없는 국립대학 서울과기대죠. 그러니까 서울대는 못 보게 생각하고 계시죠? 생각 안 했습니까? 서울대는 법인대학입니다. 국립대학 아닙니다. 물론 사립대학도 아니죠. 바로 국립대학은 서울과기대입니다. 자, 2학 7이면 되죠. 2학 7을 뭐로 맞출까요? 영어 4등급, 지구과학 3등급 하면 끝입니다. 최저 못 맞출 일이 없죠. 내신 2.5등급이면 합격됩니다. 그게 쉽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최저 기준은 2과목 기준이 가장 많고 상위권 대학들은 3과목 기준도 좀 있습니다. 2개만 내가 잘하는 거 들고 간다. 괜찮죠. 못하는 거 버려버리고. 그런데 부산대 같은 경우는 수학이 필수입니다. 경상대학도 자연계는 수학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는 수학 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갔더니
생각보다 수능 성적은 너무 안 나오고 내신은 어찌 해볼 수 있겠다. 그럼 이런 대학에 가면 됩니다. 여기 있는 대학들은 수능 시험 안 쳐도 됩니다. 내신만 잘 나오면 그거 들고 바로 대학 갑니다. 물론 성적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결국은 가게 되는 대학이 여기입니다. 경북대, 부산대 최저 기준이 경북대가 또 낮췄습니다. 경북대학은 올해 부계합이 5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또 부계합이 6으로 넘어갑니다. 수학 필수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부산대학은 인문이 부계합이 4고 자연이 부계합이 5고 경북대보다 높습니다. 자, 최저 기준이 높으면 내신 커트라인은 떨어집니다. 따라서 경북대는 최저가 낮아졌기 때문에 내신 커트라인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올해 경북대 커트라인은 아마 2등급대 초반, 내년에는 1등급대 후반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대학은 최저가 높기 때문에 내신 커트라인이 낮아집니다. 2.5등급, 3등급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예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료로 대신합니다. 의예과 합격하려고 그러면 고등학교 들어가서 1.5등급 안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대략 이 정도 돼야 합격합니다. 여기 보세요. 경상대학 알려드릴게요. 내년부터 세계합이 6입니다. 전국에서 교과 전형에 세계합이 6인 대학은 경상대학이 유일합니다. 수학 필수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내신은 내가 잘 받았다. 그런데 국어 자신 없다 버린다. 그럼 수학 3등급만 받자. 영어 2등급 받자. 지구과학 1등급 받자. 그럼 합격이죠. 그 정도도 안 되면 의예과 꿈꾸면 안 되죠. 약대입니다. 약대는 1.5 주변에 있으면 기회로옵니다. 최저가 조금 낮습니다. 수의예과도 1.5 주변에 있습니다. 최저가 좀 낮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요 자료는 사진을 못 찍으셔도 원장님한테 드려가지고 부모님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정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가능하실까요? 네, 잘합니다. 네, 그럼 원장님한테 달라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간호학과 관심 있는 학생들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수시 모집에 작년 입시 결과에 내신 커트라인 보세요. 이게 100명 중에 70등의 성적입니다. 100등이 아니고요. 이거보다 실제로는 더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학교 3학년은 인원이 조금 많아질 거니까 요 성적 비슷하거나 요 정도보다 올라갈지 모릅니다. 자, 대체로 교과 전형에서 요 정도 내신을 받으면 요 정도 대학 근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아닌가? 그 부근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내신 등급 그리고 학생부에 들어있는 기록으로 대학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내신 등급이 교과 전형과 다른 점이 뭐냐? 교과 전형은 평균 성적을 봅니다. 그러나 종합 전형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성적을 중심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평균이 좀 낮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학생에게 종합 전형이 유리합니다. 일단 인서울을 꿈꾸는 학생, 2. 인서울은 꿈꾸는데 수능 성적이 정말 못했는 학생, 3. 독서는
하기 싫지만 하라면 할 수 있는 학생. 4. 진로는 확실히 결정되어 있는 학생. 이런 학생이 종합전형에 잘 맞습니다. 그리고 더 잘 갖추자면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학생. 그러면 동아리 부장이든지 반장이든지 학생의 임원이든지 닥치는 대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 외 세부적인 내용들은 학교에 가면 또 학교 선생님들이 잘 안내를 해줄 겁니다. 자, 종합전형 준비 방식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진로 선택, 다음에 1학년 중반에 가서 교육과정 선택, 다음에 전공과 관련된 다 잘하면 더 좋고 전공과 관련된 내신 특별히 더 관리, 그 다음에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특히 사회과학의 전공과 연관된 부분, 국영수는 전공과 연관시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그리고 진로활동에서 전공과 연결된 내용들을 탐구활동하기. 그 탐구활동에 독서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학교 생활 기록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독서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 이 책을 읽고 저 책을 읽고 이렇게. 그 다음에 종합전형의 최대 장점, 수능시험 안 치고 갈 수 있다. 수능시험 안 쳐도 된다. 그런데 꼭 쳐야 되는 대학이 몇 개 있습니다. 부산대는 없어졌는데 경북대학은 종합전형이라도 최저 있습니다. 고려대학 있습니다. 이화여대 있습니다. 홍익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해양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안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시험 안 쳐도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비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전공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공이 안 정해지는 걸 억지로 어떻게 자꾸 정하냐. 애한테 니 뭐 할래?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없는 겁니다. 이거 할래? 싫어. 저거 할래? 싫어. 뭐 할래? 몰라. 답답하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없는 상태로 입학하지 말라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합니다. 여기 있는 학과 중에 한 개를 임시로 결정해라. 다음에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나올 때까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전공이 없는 상태로 배드민턴도 하고 아무 책이나 읽고 이렇게 하다가 2학년 후반기에 가서 전공을 결정하게 되면 그 앞에 학생부가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단 임시로 여기 있는 것 중에 한 개를 아무거나 정해놓고 그거에 맞는 동아리, 그거에 맞는 책을 읽고 탐구 활동을 해서 학생부를 알차게 해놓고 나중에 전공을 바꾸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로가 결정된 학생은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고, 진로가 결정이 안 되고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된다면 임시 진로를 잡고 들어가라. 임시 진로를 잡는 방법, 제일 먼저 수학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학을 내가 흥미가 있고 자신이 있다 그러면 이과반으로, 수학은 못해먹겠다 하면 문과로, 못해먹겠지만 여기서 중요합니다. 수학은 싫긴 한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라면 할 수는 있겠다 그러면 상경대입니다. 경영대학을 선택하세요. 우리 애는 문과다. 그럼 일단 임시 진로는 경영대학을 하라고 해요. 왜 경영대학이냐? 1. 가장 많이 뽑는다. 2. 취업이 그래도 그나마 여기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잘 된다. 이렇게 결정하고 수학 쉬면서 문과로 왔는데 여기 가면 수학해야 된다는데 나는 수학은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그러면 경영대학 가면 안 됩니다. 그럼 그런 학생은 사회과학대학으로 갑니다. 사회과학대학으로 가면 둘 중 하나입니다. 즉 행정학과, 법학과, 사회복지학과로 가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거냐, 아니면
정치외교, 미디어科, 심리학과 이런 헛바람과에 가서 폼만 잡다가 취업 안 하고 그냥 앞에 가서 커피 나를 거냐. 정의 미디어, 심리학과 이런 좋습니다.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성적도 높습니다. 이 학생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취업 안 됩니다. 지가 5년인 줄 알아요. 안 됩니다. 물론 뭐 되는 학생이 있긴 하겠죠. 거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과학대학으로 간 사람은 그렇게 또 가라. 자, 그것도 적성에 안 맞다. 그러면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그 맨 위에 인문과학대학입니다. 맨 위에 인문과학대학의 특징 1. 그 대학에서 커트라인이 가장 낮다. 부경대 경영학과 갈래? 부산대 러시아학과 갈래? 어디하고 어디 보낼래? 둘 다 합격해서 어디 쓸 겁니까? 어디 등록하실래요? 부경대 경영, 부산대 러시아.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아는 더 좋은 데 보내란다. 부산대. 우리 아는 취업이 우선이다. 부경대. 그런데 더 좋은 선택이 있습니다. 부산대 러시아학과를 가서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하면 됩니다. 그래서 맨 위로 가는 학생은 이걸로 취업하는 게 아니라 복수 전공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인문계열은 무조건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을 원한다. 그러면 맨 위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 관심 없죠. 아무 관심 없지만 지금부터 나는 러시아과다 생각하고 원대 러시아과, 이화여대 러시아과 목표로 잡습니다. 그래 목표를 잡고 지금부터 톨스토이를 연구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학교 생활 기록부 내다가 전부 러시아 칠갑을 합니다. 그 전국에 러시아어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학교는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는 서울대 가라 그러고 그러면 러시아 합격하기가 굉장히 쉽죠. 어차피 교육 과정에 러시아도 없으니까 대신은 한 3, 4, 3, 4, 3, 4, 5 1이 받고 그러면 그 애는 종합전형으로 러시아를 준비하면 되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쓰고 대신에 대학 들어가서는 복수 전공을 합니다. 취업은 복수 전공을 합니다. 그런 작전을 쓰면 되고요. 사범대학을 가게 된다면 전공에 맞춰서 가는 것은 자유인데 취업은 평균 20%입니다. 100명 졸업하면 80명이 취업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대학. 교대는 진주교대 그제 11월 12일 날 시험 쳤습니다. 138명 모집에 280명이 왔고요. 평균 경쟁률이 딱 2.09대 1입니다. 2대 1입니다. 합격률이 50%입니다. 재수하면 75%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교대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자, 인문계열은 이렇게 해서 임시 진로를 잡고 그쪽으로 향해서 쭉 가다가 나중에 목표가 바뀌면 그때부터 그 목표를 새로 잡고 시작하면 됩니다. 자, 자연계입니다. 자연계는 무조건 수학은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고요. 수학의 변별력이 가장 높습니다. 제일 먼저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다. 자연계 학생들은 간호, 보건, 의학 계열은 지금 전공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의대 갈 학생들은 지금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결정이 안 된 학생 중에 의학 계열이나 보건 쪽으로 가는 학생 거의 없습니다. 왜? 피가 싫어서 안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남학생이면 더도 볼 것 없이 무조건 공대입니다. 의학 계열 안 가면 공대. 취업이 가장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가 멸망해도 살아남는 과가 바로 전학이죠. 여기에 컴퓨터공학과가 들어옵니다. 컴퓨터공학과가 페이가 가장 높습니다.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과예요. 컴퓨터공학과나 로봇이나 AI나 인공지능이나 다 같은 룰입니다. 따라서 남학생은 전공 결정 안 되냐? 너 전학기 중에 골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학하고 물리 완투 하시면 됩니다. 절대 물리 기하를 빼면 안 됩니다. 자, 공대 싫다. 그러면 이제 자연과학대학으로 올라갑니다. 이 학생들 자연과학대학에 생명과학 되게 좋아합니다. 연구소 가겠다는 것을 누가 죽어라 그런지 몰라. 생명과학과에 가서 연구소 제대로 간 제자를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취업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과학 대학 가서 취업하면 어디로 가느냐? 기업체로 가거나 전공 졸업자만 치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면 유리합니다. 위생직이라든지 뭐 식약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자연과학 대학으로 가면 전공자를 뽑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 아니면 기업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래형 인기과가 앞으로 이런 쪽으로 공대에서 좀 유리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 경남의 공기업. 경남의 공기업은 경남 지역 대학 출신자를 30% 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울산 지역입니다. 울산 지역 공기업은 울산 지역 대학 출신자였는데 내년부터 바뀝니다. 내년부터 경남 울산 지역 대학 출신자는 경남 울산 지역 공기업의 30% 의무적으로 뽑습니다. 울산과 경남이 이제 한 그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공기업 진출할 때 참고하시고요. 자,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나중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자율활동 같은 거 할 때 학교에서는 위에 끝까지만 합니다. 자, 학교에서 독도 교육을 하면서 독도 영상을 보여줘요. 그럼 아이들은 딴짓합니다. 실제로. 딴짓하면서 그냥 보는 동 마는 동 하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학생부의 위치를 씁니다. 이렇게 해봐야 대학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그 모든 활동 다 말고 자기 전공과 약간 연관되는 활동 하나쯤 딱 정해가지고 집에 가서 책도 읽고 관련 내용 논문도 좀 읽고 이렇게 해서 좀 긴 시간을 탐구 활동을 한 다음에 그걸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통해서 발표도 하고 보고서도 쓰고 하면 합격이 가까워집니다.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특히 자율활동이 그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위처럼 쓰는데 이제 밑에처럼 추가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개인 활동인데 이건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되지 누가 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정시, 오로지 수능으로만 가죠. 정시 선택의 기준은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기법을 보세요. 모의고사 성적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1학년 모의고사는 밑에 것과 볼 필요 없습니다. 1학년은 위 영어는 2, 3등급 기준 해놓고 국어 수학만 보면 됩니다. 1학년 때는. 자, 95, 99 평균하면 얼마죠? 평균 소수점 뺍니다. 97이죠. 97점이면 의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평균하면 2학년 되면요. 2학년 되면 밑에 거 평균 하면 됩니다. 점수가 너무 좋아서 좀 기분이 안 좋죠. 우리 아이들하고 비슷한 걸로 바꿔볼게요. 자, 55점, 78점입니다. 평균하면 67점입니다. 저게 뭐냐? 저 점수가 바로 아까 배웠던 전국 100분위 점수입니다. 이 100분위 점수를 기억하세요. 90점 넘으면 중앙대, 한양대 싹 합격합니다. 요 점수가. 그 모의고사 성적표 딱 받아들면 니 한양대 가겠네. 아니 니 내신 안 해도 되겠다. 정시로 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요 점수가 85점 넘어가면 부산대, 그 다음에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한국외대 비입니다. 85점 넘어가면 과의 차이는 있어요. 그 다음 요 점수가 80점이 넘어가면 경북대 자연계 됩니다. 부산대 인문계 됩니다. 요 점수가 75점이 넘어가면 경북대 인문계 되고 부경대 싹 다 됩니다. 그 다음 요 점수가 60점이 되면 창원대, 경상대, 계명대, 영남대, 동아대 싹 다 됩니다. 따라서 이 점수만 딱 보는 순간 우리 아이의 현주소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느 대학에 합격해 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보다는 좋은 데 가야 안 되겠냐? 그러면 수시가 낫겠다.
수시를 하자. 그럼 니는 내신으로 가는 것보다는 수능으로 가는 게 더 좋겠다. 그럼 내신 버리자. 이런 전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에 100분위 점수만 쳐다보면 우리 아이가 현재 어느 대학 갈지를 바로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부산대 작년 정시 결과입니다. 아까 그 평균 점수예요. 평균. 인문은 78점이면 합격이죠. 그것도 100명 중에 70점. 자연은 80점 넘어야 됩니다. 수학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경북대학입니다. 부산대 되면은 서울의 숙명여대, 홍익대, 숭실대, 서울과기대, 인하대 다 됩니다. 부산대 됩니다. 이게 부경대학이죠. 6, 70점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국대 보니까 22년도 보세요. 80점대 내려왔죠.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자연은 안 떨어졌습니다. 건국대, 경희대, 중앙대, 하여튼 거의 비슷합니다. 동국대까지. 자, 이건 한양대학입니다. 한양대학은 92점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수시로 가는 거죠. 수시로 한양대 가려고 그러면 1.5 안에 들어야 됩니다. 부자 쉽지 않죠. 못 가는 거죠. 자, 서울시립대 인문은 80점대 후반, 자연은 90점대 초반까지. 서울시립대가 전국에서 등록금이 가장 쌉니다. 1년에 240만원. 부산대학은 1년에 460만원, 연세대학은 1년에 800만원. 자, 서울과기대 80점대 초반이고요. 대체로 그 100분위 점수가 영어 2, 3등급 기준에 100분위 평균 점수가 요 정도 라인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대적인 답은 아닙니다.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1학년, 2학년 때 내신 잘 받고 싶었지만 어찌하다 보니 놀았다. 그래서 엄마 지금부터 내 정시하냐. 이제 겁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시는 내신을 망친 학생이 하는 게 아니고 노는 학생이 하는 거죠. 이 정시하겠다라고 하면 휴대폰 없이 살겠나 물어보세요. 휴대폰 없이는 못 살지. 그러면 정시 안 된다. 있는 두 개라도 들고 창호대라도 가라 이래요. 자, 고등학교 선택 시간이 다 돼버려서 핵심만 이야기할게요. 자, 내신 따기 쉬우면서 면학 분위기 좋은 학교 원하시죠? 지구상에 없습니다. 면학 분위기 좋으면 주변이 다 공부하고 내신 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똑똑한 학생은 내신 따기 쉬운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놀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짜증내죠? 엄마 공부하는 아무도 없다 이런 식으로. 근데 똑똑한 학생은 좋아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고 다 놀아주니까 내가 열심히 1등을 하는 거예요. 왜 공부 좀 해달라고 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 따기 쉬운 학교 모르죠? 몰라서 문제입니다. 내신 따기 좋은 학교가 가장 유리합니다. 일단은 최저 기준은 나중 문제고 내신 잘 받고 볼 일이죠. 그래서 등록고 자사고 갈 수 있는 학생은 가도 됩니다. 저런 학교는 없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우선입니다. 내신 관리하기가 좋거든요.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이 내가 원하는 과정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있겠지만 간혹 필요한 과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을 대비를 잘해준다. 선생님들이 세탁을 잘 써준다. 활동 프로그램이 많다. 이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면학 분위기는 수능 성적과 직결이 됩니다. 자, 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산에서처럼 와가지고 설명해 주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찾아서 발품을 팔아서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죠. 마지막 비법이 이겁니다. 당신 학교가 그렇게 좋으면 작년도 입시 결과 보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좋으면 결과가 잘 나와야 되죠. 이렇게 저렇게 좋다고 선전은 잔뜩 했는데 결과가 나쁘면 안 되는 거죠. 자,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학교 교감생한테 전화해보는 방법.
자, 학생 수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2학년 올라가서 또 선택 과목별로 나누고 하다 보면 큰 차이는 별로 없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고요. 자, 이 고등학교 갔을 때 몇 등 하면 몇 등급이다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참고하시고요. 빨리 넘어가서 죄송해요. 파일 드릴게요. 참고하시고요. 자, 갈 수 있으면 가면 좋은데 요런 학생이 가면 되고요. 요런 학생이 갑니다. 정시가 둘이 변화야 됩니다. 기숙경고. 자, 기숙경고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뭐 오개하고 대선고 맞죠? 대선고 거창고 지금 돌아오는 학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머리가 좋다고 자부하는 학생, 남이 공부 열심히 하면 열받아서 더 열심히 하는 학생, 자극받는 학생은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도 여기서 꽤 잘났다고 우기다가 거기 가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잘하는 데 가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위축되어서 오히려 좌절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가면 치명적으로 손해보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고 가는 대상자는 볼 거 없습니다. 자신이 여기에 포함된다면 무조건 일반고입니다. 스마트폰 없이는 절대 못 살지. 무조건 일반고입니다. 자, 자료 보세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 정도 공부하면 참 좋겠죠.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긴 시간 굉장히 주셔서 고맙고요. 아이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들 때 부모님이 참고 견디는 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이가 마음에 안 들 때 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힘내시고요. 자, 앞으로 여기가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 학부모님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입시 정보들을 계속 제가 업데이트합니다.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절대 인사도 하지 마시고 또 자료 받으시고 감사합니다도 절대 하지 마시고 조용히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들어오면 참여 코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2022입니다. 혹시 또 질문하시고 싶으시면 여기 카카오톡 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허용의 그 대표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의미로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2부를 하기 전에 일부 제가 하기 전에 소개드렸던 대상고에서 입학부장님께서 지금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리로 모시고 간단히 학교에 대한 소개와 실적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박수를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강의하신 선생님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11년 전에 제가 이 강원생한테 입시에 대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보고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훨씬도 모르고 여기 와서 1시간 전에 제가 선생님을 알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게 온 이유가 결국에는 제 학교 공부하러 온 건 맞습니다. 근데 또 앞에 강의를 한번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한 5분 정도 하고 제 학교 이야기 한 1, 2분 정도 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을 그 고등학교에 보냈을 때 이 친구가 몇 등급 정도를 받을 거야 라는 그런 수백보다는 그 학교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그 학교가 수시 전형의 종합 전형입니다. 종합 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얼마만큼 보내는지를 한번 보시면 학교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지역의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은 그 학생의 능력까지만 가는 전형입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의 종합전형은 그 학교의 노력에 의해서 가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엔 학생도 노력하지만은 생활기록부 서류 기반으로 가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교가 노력하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종합전형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참고하시고 창원시에 있는 고등학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작년 입시 결과입니다. 조금 의미 있게 보셔야 될 게 저희 학교는 창원 시내에 있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는 유일하게 창원에 있는 농어촌 지역에 해당되는 학교입니다. 창원 대산고등학교는 어디 있냐면 밀양 가는 길에 있습니다. 밀양 가는 길에. 그래서 기숙형 자율학교고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입니다. 그러니까 사립을 또 이야기하는 이유가 생활기록부를 잘 챙기는 학교는 사립학교입니다. 왜냐하면 대입 결과가 좋아야 신입생을 좋은 학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선선한적으로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 학교도 제가 처음 20년 전에 제가 이 학교에 왔는데 미달이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작년 중학교 카테란이 65%입니다. 그래서 65%이기 때문에 뒤에 35%에 대한 그 학생들이 공부 안 하는 학생들 수업 시간에 돌아다닌다든지 수업 시간에 잔다든지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 받기 힘들지 않느냐? 그냥 힘듭니다. 학습 분위기가 좋은 학교가 내신 받기 힘들다고 강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의 극복을 종합전형으로 해서 버리기도 하고 내신의 극복을 정시로 또 버립니다. 창원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수시 전형하고 정시를 두 개 다 준비한 학교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하게 저희 학교 빼고요. 근데 제가 이 숫자를 가진 이유가 수시 전형의 합격자와 정시 전형의 합격자를 보시면 29명, 30명인데 물론 수시 안에서는 중부 합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 안에서도 중부 합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국립대는 정시가 많습니다. 이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3등급, 4등급, 5등급 넘어간 학생들이 정시를 준비해서 강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한번 보시고 문제책에 페이지 혹시 앞뒤 페이지 한번 좀 공개 봐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게 작년 올해 2월 졸업자 160명 기준으로 자연계열 서울대, 부산대 의예가 논술 전형이었고 부산대, 치대, 고신대 의예가 중국학습입니다. 종합전형이었습니다. 조선대, 약대도 종합전형, 교대도 종합전형, 그다음에 고대, 신소재랑 서강대 생명이 중국 합격자고 나머지는 다 중국 합격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술 계열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는 이유가 저희 학교가 한 반이 경남에서 유일하게 예술 통점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반만 따로 내신을 반영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신에 예술 계열 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인문 계열 쪽에 연대 경영, 서강대 경영이 중국 합격자고 연대 심리와 고대 심리가 중국 합격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산수 합격입니다. 그래서 158명 기준으로 수시 점수를 이렇게 골고루 대학을 이 정도의 결과를 내는 학교가 제가 생각에는 창원 시내에서는 5손가락 안에 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이 정도의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내일 제 학교에서 입주 설명회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있고 12월 3일 날 마지막 설명회가 있습니다. 예,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오셔가지고 조금 자세한 설명회를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윗물을 제가 학원 선생님하고 제 개인 친구들 있는 거 아니고 그러면서 조금 놀랐던 게 뭐냐면 킬러 문항을 이렇게 개발하는 방법에 단수나 시집하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거 온라인에서 제일 잘하는 강사 중에 누구신지 아십니까? 내가 해노진 선생님이 제일 잘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유력이 있지만은 학생들한테 그 강의 들으라고 상황인데 근데 이걸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어떤 이걸 해주는 학원이 있다 그러면은 굉장한 학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공통과학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보고 왔는데 공통과학이 국영통합은 1학년 때 중요한 과목이다 하지만은 1학년 때보다도 2학년 때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의찬 학술을 가는 학생들은 이때 과목을 물화생을 합니다. 물화생만 하더라도 단위수가
333은 9단이거든요. 국영수랑 비교했을 때 물화생을 선택해서 등급을 잘 받는 학생이 전체적인 등급을 잘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물화생을 보통 언제 주면은 2학년 때 등급하거든요. 늦어요. 그리고 수능 탐구 과목까지 가는데 1년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경험상 1년 가지고 안 됩니다. 국영수만큼 1학년 때부터 과학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제가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내일 10시 반 그리고 12월 3일 10시 반입니다. 제 학교 시청각실에서 신청해 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학교로 전화하시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이 분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대산고 노형상 입학부장님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이렇게 일단 좋은 정보를 많이 좀 들으셨죠? 예. 시간이 지금 이제 17분 남았습니다. 제가 딱 9시에 딱 마칠 걸로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일단 말씀드릴 거를 이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방금 대상고에 노영상 입학부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만약 이제 기숙사형의 기숙사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원한다면, 저도 주변에 있는 대상고, 그다음에 남자애들 중에서는 성적 관리가 좀 힘들겠지만 지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좀 먼 쪽에 지역 자유형 사립고등학교, 기숙사형 고등학교는 조금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오해는 마시고요. 인프라가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주말에 아이들이 필요한 수업들에 대해서 보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기숙사형 요 고등학교들은 전부 다, 또 여기 지금 창원에 있는 사립고등학교, 창원남고, 문성고, 전부 다 진도가 정권에서 못했던 선행 진도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사립고등학교를 간다면, 아까 연사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은 좀 안 나오더라도 정시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준비를 하겠다면 진도가 좀 빨리 나간다. 예를 들면 게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수학은 1학년 2학기 때 수원 과정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과학도 물리원이나 지구과학원이 나갑니다. 창원남고 기준이지만 다른 진해고나 대산고나 전부 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시의 수능에 유리하게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진도를 좀 빨리 나간다. 자,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도 저희가 일단 준비를 이렇게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예비고일이 지금 한 약 50명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우선 토요일 프로그램을 12월 10일부터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파란색으로 저희가 되어 있는 거 먼저 조금만 펼쳐 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이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이 사실 공부를 좀 많이 좀 시키는 학원이죠? 그렇게 소문이 났나요? 공부를 안 시키는 학원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냥 안 하려면 이제 푹 쉬어라, 딴 길도 생각도 해라 라고 얘기는 합니다. 왜냐면 요즘 중간이 없습니다. 등급이 수학이 예전처럼 부모님 세대처럼 중위권이 상당히 많아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뭐 좀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했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중위권이 없습니다. 아예 수학 경우에는 수포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2학년 1학기 때 수학이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대량 생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자료를 보면 2학년 1학기 때 학교에서는 수원과 환경과통계 또는 수원과 수투 이렇게 두 과목이 시작이 됩니다. 자, 과학도 아까 한번 보셨지만 과학 대신에서 선택 보면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2학년 1학기가 되면 최소 2개에서 3개 과목이 시작이 됩니다. 1학년 때 어찌어찌 이렇게 버텼던 학생들이 2학년 1학기 되면 수학, 이과 계열 이 과목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좀 생기지 않도록 제가 좀 챙기고 있는 중인데요. 다른 선생님, 여기 저희 선생님들 소개를 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했지만 여기 밖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 아직 수업을 하기 때문에 모르신 선생님들께서 이런 지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 세 가지고요. 자, 이 부분입니다. 중학교 성적 A 부분이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다. 이유는 중학교 성적에서는 표준 편차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표준 편차가 나온다면 이 학교 시험이 좀 쉬웠을 때 자기가 상위 29% 안에 95점을 받았는데 상위 29%입니다. 좀 시험이 쉬웠다는 거죠. 4등급입니다. 자, 아까 4등급 그 구간이 23% 초과 40% 이하입니다. 요 표에도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애들이 모릅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때 성적이 수학이 A다? 그래도 4등급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저희 또 학원에 있는 애들이 여름에 3월 모의평가를, 학력평가를 시험을 2번을 쳤는데, 좀 고민이 많습니다. 점수가, 예년에 있는 선배들보다 점수가,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도 좀 영향이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다는 거, 학생들도 좀 알아두고요. 두 번째, 아까 요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자, 요 중에서 제가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하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 할 때 세특이 있는데요. 이 세특이 학교에서 보통 학생들 보고 적어오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는 틀립니다. 중학교 때는 수학 선생님,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알아서 적습니다. 그래서 복사 붙이기도 좀 하고요. 봐보시면. 자, 고등학교 때는 세특을 학생들 보고 적어오라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친구들은 적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고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힘든 이유가 이겁니다. 자, 그런데 알게 모르게 옆에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챙기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일단 아버님께서 챙기는 경우도 많고 어머님도 챙기는 경우인데 전제 조건이 싸우지 않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싸운다. 그리고 내 애가 진짜 말을 안 듣는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준비하고 싶다. 부모님이 못하시면 사실은 아까 저희 일부 연사님께서도 입시 컨설팅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매니저 형태의 어떤 학습 코칭을 받아가면서 세부 세특을 적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학생 여러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세특을 적어오랍니다. 활동을 적어오랍니다.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 겨울 때 수학이면 교과 외에 공부 좀 해볼 거, 책 읽어볼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쳐도 세특을 준비하는 거 인터넷 치면 많은 경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 아까 동아리 활동 자기 진로에 맞게 선택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동아리를 선택을 할 때 빨리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과 과학에 관련된 인기 있는 동아리는 조기 마감이 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남학생들 늦어버리죠. 저도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과 계열에 가려고 하는 친구가 너 했니? 이랬는데 안 했대요. 그 다음날 한다고 했는데 선생님 오후에 갔더니 마감이래요. 그래서 어디 동아리를 듣지 않습니까? 이과 계열 가려고 합니다. 참고로 중교 외시까지는 가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농구부를 들어갔습니다. 튕겨서요.
자리가 없어서 자리가 남은 대로 간 겁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 자기 진로에 맞는 거 학생들이 일단 빨리 결정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 두 가지를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가 세 번째인데요. 아까 일단 성적 잊지 말라는 거라, 두 번째는 이제 요 겨울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연사님께서도 말씀하신데 이번 겨울 때 자기 진로를 임시적이라도 결정해라. 그리고 책을 읽을 준비를 해라. 여기 특목고를 가려고 자사고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독서 활동비로 안 챙기는데 독서 활동이 생기부에 안 들어가더라도 읽어서라. 전공에 맞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학생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이제 주말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공부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예. 중학교 때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성적은 무조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수업 방식은 공부하고 잊어버리고 공부하고 잊어버리죠. 지금 중3에 있는 학생들 여기 2학년 1, 2학기 거 시험 치면 점수 50점 안 나오는 애들 스스로 갈 겁니다. 올겨울에 중1부터 선행도 학원에서 선행 복습, 심화 이런 거 해주지만 중1부터 중3까지 복습 꼭 해주세요. 예. 그리고 3월달 들어가면 두 번째 주에 항상 3월 모의고사 학력평가 시험을 치죠. 여러분들을 알아보는 그 시험이 됩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얘가 이렇구나라고 평가하는 시험이 3평입니다. 꼭 챙기기 바랍니다. 중1부터 중3까지 수능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 게 1학년 때의 성적이 아까 내신 성적 챙긴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동아일보에서 지난사랑 이 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지금 약간 또 다를 수 있지만 약간만 다를 겁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1학년 때 성적이 3학년 때까지 올라갈 때 약 75% 학생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있는 것처럼 성적이 상승되는 학생과 성적 하락되는 학생이 약 반반씩 있죠. 12%, 13%. 자, 그 다음에 2등급까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학생들 옆에 비율이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96.6%, 약 96% 학생은 2등급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일이 절대 없다. 그렇게 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거는 등급 나오는데 4등급이 많죠.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우리 애가 4등급이네 크게 실망하는 것보다 이 학생이 4등급인데 몇 퍼센트 비율에 있느냐. 자, 24% 초과. 이 학생이 100명 중에 24등을 해도 4등급입니다. 참고로 100명 중에 24등이면 성적이 괜찮죠? 못하는 애가 아니죠? 100명 중에 24등인데요. 근데 4등급입니다. 단순히 어머님들께서 이 등급을 보실 게 아니라 비율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보고 우리 애가 조금 더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3등급까지는 유지할 수 있겠구나. 또는 3등급의 비율이 지금 보면 12% 정도 되는 학생들 100명 중에 12등 하는 애가 3등급인데 어떻게 하면 얘가 2등급 11% 안에 들 것인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학원에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학은 일단 정규 수업은 월수나 화목에 자기 해야 될 것들을 일단 진행을 하면서 토요일날 지금 이렇게 표에 있는 시간들은 시작이 됩니다. 명칭은 수상 내신 정보 10주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를 진행할 때 학생들마다 중급, 중상급 또는 중상급, 심화급 또는 심화급, 필러급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데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밑에 적혀 있는 것처럼 시간 제한을 둡니다. 총 5문항이나 4문항을 푸는데 시간을 20분 주고요. 그 20분 동안 이 문항수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무조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간 타이머 연습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중학교 수학의 서술형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문제 안 나옵니다. 풀이 과정을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배웠던 거에 대한 복습을 객관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서술형으로 전부 다 풀게끔 진행이 됩니다. 10주 동안 연습해서 100%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학생들이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수상 복습하고 수화 복습 이건 전부 다 주중에 여러분들 수상 일품이랑 또 수화 예습 나가는 것도 주중에 월수나 화목에 각 반별의 학생들의 필요한 사항들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원, 수투, 예습반도 필요한 학생들이 있죠. 전국 자사고라거나 자기가 기숙사형 사립고를 가는데 조금 미리 자기가 조금 배워서 조금 공부를 하겠다 이런 친구들도 수원 수투를 하고요. 참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학을 아까 얘기했지만 토요 프로그램도 하고 주중도 하는데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능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취약한데 이거를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참 이렇게 할 게 많죠. 하지만 모의고사 시험은 꼭 잘 보도록 일단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올겨울에 수능 유형 문제는 좀 틀립니다. 4점짜리 문제들, 3점짜리 어려운 거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은 저희가 매년마다 방학 특강 때 보통 진행을 합니다. 학생들 점수가 8월달에 친 학생들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어서 학생들 수준에 맞게끔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제가 수학에 대한 말씀 드릴 거예요. 안에 보시면 또 통합과학과 저희 또 고등부 대표 강사님이신 이성건 선생님께서 수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한번 집에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과학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통합과학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학교 과학이랑 틀립니다. 일단 이과 계열에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통합과학 성적이 내용이 잘 안 되면 우선 물론 하원, 생원에 공부를 할 때 상당히 힘들 겁니다. 교도부가 되는 과목인데 이 과목에 대해서 너무 좀 쉽게 그냥 중학교 때처럼 그냥 애가 혼자 공부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등급이 무조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가 혼자 알아서 잘 공부하는 친구도 물론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중에 시험 치고 이래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중학교 때는 성적이 수학이든 과학이든 국어든 이러면 회복하는데 얼마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을 때. 예. 고등학교 때는 회복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나 아예 회복을 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 번 떨어졌는데 자기 위에 있는 학생들과 친구들과 견줬을 때 그게 경쟁이 잘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합과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주에 개강을 했는데 지금 안 들어오면 어차피 3월달에 들어와야 됩니다. 중간에 학생이 마음이 변해서 엄마 나 12월 중순 됐는데 통합과 이제 시작해볼게 하면 이미 11월 중순에 시작한 친구들과 진도차 때문에 수업에 거의 잘 못 들어옵니다. 또 들어온다 하더라도 조금 반원별로 해서 못 듣는 게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과 계열에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통합과학이나 또는 아까 남고나 문성고 일반 기숙사 사립고등학교 이런데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과학도 어느 정도 준비를 좀 서둘러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끝났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학원에 언제든지 부담 없이 전화 주시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